안녕하세요. VOA 뉴스를 풀다의 김연경입니다. 미국이 최근 한국 그리고 일본과 해외 정보 조작 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고 각각 양해각서와 협력각서에 서명했는데요. 최근 중국의 정보 조작 활동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뤄진 겁니다. 뉴스를 풀다, 오늘은 중국의 허위 정보 확산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9월 말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연간 수십억 달러를 들여 정보를 조작하고 국내외에 선전과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작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보고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세계 정보 환경을 형성하기 위한 활동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중국을 군사적 경쟁자면서 이념과 허위 정보를 둘러싸고 맞서야 할 주요 상대로 규정했죠. Disinformation, of course, is the deliberate use of information to achieve some kind of effect, either sow chaos, mislead, misdirect. 이에 중국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 보고서가 오히려 허위 정보라면서 강력히 반발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을 거짓말 제국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에서도 중국 업체들이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웹사이트 38개를 개설해 기사 형식의 콘텐츠를 국내에 무단 유포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었죠. And we know that South Korea has sometimes been a target of Chinese propaganda or boycotts or other kinds of pressure. So South Korea would perhaps have a special interest in this issue. 2012년 말 시진핑 국가주석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 중국 내에서 두드러진 건 서방, 주로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봉쇄하려 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나 인권과 같은 이념을 침투시켜 중국 공산당 정권을 흔들고자 한다는 위기의식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2020년 12월 보고서는 2013년 봄에 유출된 중국 공산당 문건을 인용해 중국 지도자들이 서구의 정치 체계와 가치를 중국 공산당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서구의 헌법 민주주의를 포함해 이른바 잘못된 이념에 대해 경계해왔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인식을 기반으로 중국 공산당 내에서 대외 이데올로기적 투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습니다. 중국의 관점, 중국의 서사를 안팎으로 넓혀감으로써 해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게 또 거꾸로 국내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중국은 국내외 양방향으로 영향력 공작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첫째, 중국의 이미지를 향상하고 정책에 대한 지지를 넓히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 글로벌 관여센터의 지난 9월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의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허위 또는 편향된 정보를 사용한다고 밝혔었죠. 둘째, 중국에 불리한 외국의 주장이나 정보를 반박함으로써 중국에 불리한 정보를 최대한 막는 겁니다. 셋째, 상대국의 사회적 분단과 정치적 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난 4월 미국 연방검찰은 수천 개에 달하는 거짓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활동한 혐의로 중국 공안부 소속 요원 34명을 기소했는데요. 912 특별 프로젝트 실무그룹이라는 팀에 소속돼 미국을 포함해 그들이 적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글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죠. 그렇다면 이런 공작 활동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걸까요? 영향력을 공작하기 위한 조직은 꽤 많고 그 지휘관계도 상당히 복잡한데요. 이런 공작 활동이 시진핑 정권의 큰 방침에 근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걸 실행하는 데 있어서 관계기관이 긴밀히 조율해 실시하고 있다기보다는 제각각인 행동의 집합인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작 활동과 관련된 조직은 크게 선전, 통일전선, 인민해방군의 3개 계통으로 나뉘는데요.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는 최근 통일전선, 즉 중국 공산당 산하 중앙통일전선 공작부의 기능이 시진핑 정권 하에 대폭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에 따르면 공작의 주된 대상은 원래 타이완과 각국에 있는 화교들이었죠. 우선은 타이완이 독립을 지향한 것을 막고 나아가 타이완과의 통일을 촉진하는 게 중국 공산당의 오랜 목표였습니다. I think that Taiwan obviously is China's #1 concern in terms of trying to someday have a reunification.
It sees Taiwan as part of its territory. And also it sees the Taiwan political system and election cycles as things that can be influenced by China, as things that create opportunities. 그 다음으로는 전 세계로 거대한 화교 커뮤니티였다는 건데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화교들에게 중국 공산당의 정책을 유리하게 전달하는 것이었죠. 그 다음으로 부각된 건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남남 협력 그리고 중국 고유의 1대1로를 통해서 개발도상국들과의 경제, 정치적 또 안보적 관계를 강화하는 게 목적이었죠. 이는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가치관에 대항해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China will be selective in how it does this, and it will use this instrument of policy to some extent. It will try to look for individual targets in, let's say, South Pacific island nations, where it can use a combination of coercion, bribery, disinformation to maybe try to change the percep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ry to improve its own standing. 이에 반해서 서방 국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공작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탄탄하게 민주주의적 제도가 뿌리내리고 있는 국가에서 공작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어렵더라도 국지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그리고 이런 국지전이 성공해 그 규모가 확장하면 중국의 영향력 공작은 어떤 문제를 가져올까요? 사회 분열이 초래되거나 정책에 대해 중국의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이 유도될 수 있습니다. 인권이나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선거 개입을 통해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국제 질서 전체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들 수 있겠죠. 특히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인기인 틱톡이라는 중국 기업이 개발한 동영상 공유 앱으로 마음만 먹으면 중국이 얼마든지 허위 정보를 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에서도 그런 우려가 제기됐고요. 미국 내에서는 일부 주나 시에서 완전히 아니면 학교 등 일부 공공기관 시설 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의회 내에서 몇몇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법무부가 틱톡을 외국 첩보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기도 하죠. We are seeing a tremendous amount of information on TikTok that is really influencing our young people. And I think China is really influencing that. You know, they control the platform, they control the algorithm, and so it is really a tool that they can use to influence the young and cause divides in the United States. 하지만 중국의 공작이 두렵기만 한 존재는 아닙니다. 중국 정부가 허위 정보를 배포하는 수법은 그다지 세련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허위 정보 배포가 하나의 조직에서 단합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조직에 걸쳐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 그렇게 보이는 면도 있을 겁니다. 타이완의 중국 미디어 연구 계획은 중국의 외부 선전 상당수가 아직까지는 단순히 당과 국가의 공식 입장과 발언 내용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수준에 그쳐서 외국 청중의 배경과 문화를 고려한 정교함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은 확실하다고 지적합니다. I think that there's probably some truth to that, but I would also be careful. That kind of crudeness could be also a disinformation campaign to drive us to that conclusion that they are really crude. I think that the crude capabilities we see could very well be a ruse to really make us complacent and to think that they're not very sophisticated, when in fact, I think they probably are. But I think the Chinese, first of all, they know that if they get caught spreading disinformation, that will worsen their image substantially. In that regard, there may be certain specific places or locations where China can be effective as part of a broader strategy of psychological and political competition. But I don't really think disinformation is its top instrument, and I think it knows better. 허위 정보를 둘러싼 중국의 공작 활동의 효과를 정확히 검증하는 건 아직 어렵습니다. 중국의 접근 방식이 간접적이고 은밀하게 더 그런데요. 미국 랜드 연구소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허위 정보 배포에 동원되는 중국의 민간 기업들에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면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이들 기업들이 배포하는 내용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생성 인공지능 AI의 등장으로 그 기세는 단숨에 증폭돼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ost important is to expose the strategy. It must be exposed to the people so that they know what is happening. Because if the people understand this, you can inoculate them, like vaccinate them against this disinformation. Attacking their strategy consists of exposing it, but also having a superior information campaign of your own. Well, I do think it makes sense to keep watching and to try to expose it where it happens. And so beyond just South Korea and Japan, we might think about partnerships with the Philippines and other Pacific Island nations as well, where sometimes I think China's interest and activity might be greatest. 내년 타이완 대선, 한국 총선, 미국 대선 등이 있어서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중국의 강점과 한계를 제대로 파악해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동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